자, 이제 행정 환류론이네요. 여기는 책임이 있고, 통제가 있고, 그 다음에 통제 안에 옴부즈만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혁론이 있을 겁니다. 사실 그 인사행정 뒤에 있는 게 맞아. 개혁론 빼고요. 그 책임이 있고, 책임은 기준에 따르는 거야. 기준에는 법적 기준이 있고, 윤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윤리 거기서 배웠잖아. 그 다음에 네가 책임에 따랐는가 안 따랐는가 확인하는 게 뭐다? 통제가 돼요. 네가 법을 어겼다면 부패가 될 거고요. 법은 아니고 비윤리 같은 거 윤리 어겼다면 비윤리가 되겠죠. 이런 거는 인사행정이 있었는데 떨어져 있더라고 이게. 다시 책임은 뭐다? 기준을 준수하는 거야. 그 기준은 결과도 되고 과정도 되겠죠. 그치? 근데 법에 규정된 걸 제도라고 그러고 법에 규정되지 않은 너만의 도덕이 윤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끼어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끼어 있는 게 뭐다? 정치 대응성이야. 그래서 크게 법적, 어카운터빌리티, 그 다음에 이쪽에 윤리, 리스반스빌리티, 그 다음에 정치 대응성까지. 법을 어겼다는 거는 이건 처벌하겠다는 거, 결과론 시각이에요. 근데 윤리는 자율적이다 보니까 이건 의무로운 시각이지. 근데 이 윤리가 너무 애매하고 모호하다 보니까 자꾸 뭐가 나온다? 이걸 규정화시키려고 그래. 윤리 강령, 공무원 헌장 이렇게. 공무원 헌장이 제일 약하지. 대통령 훈령이니까. 윤리 강령, 행동 강령은 대통령령이죠. 여기까지는 자율적이지. 그 다음에 윤리법, 김영란법, 뭐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어떤 거는 처벌, 여기서 법부터 처벌이야. 이제 사전 예방도 있고 사후 처벌도 있겠죠. 자, 가겠습니다. 제도라는 건 뭐라고? 어카운터빌리, 우리는 회계 책임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법을 이렇게 씁니다. 자율 책임. 제도 책임은 법에 명시화돼 있는 거야. 의회가 명시화됐고 어기면 처벌이죠. 그래서 전문가 직업 윤리다. 그 다음에 자발적이다, 적극적이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기준으로 확정하기 곤란하다 맞았죠. 너의 내면적 전문성이니까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국민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거야. 국민이 요구하는 거에 반응하는 거는 되게 뭐가 되는 거야? 정치 대응성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네가 너의 전문성 발휘해 가지고 요구하기 전에 능동적으로 먼저 대응해 달라는 거야. 이거는 자율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절차와 규칙을 준수하는 건 제도 책임이에요. 절차와 규칙을 준수하는 건 제도 책임이고, 능동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답은 4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학자가 나오죠. 이 전통 책임이 제도 책임. 이게 파이너야. 외부 통제 강조한 학자고요. 파이너는 이런 법률적 책임하고 대응성 강조해. 정치 대응성을. 프리드리는 정치 대응성뿐만 아니라 자율 책임 강조해. 그러면 정치 대응성은 공통점이니까 빼버리고 파이너의 전통 책임, 제도 책임, 프리드리의 현대 책임, 자율 책임, 윤리죠. 자, 그래서 1번은 맞죠. 파이너는 법적, 제도적 외부 통제 맞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 행정부 안에 있는 거니까 직무감찰과 회계감사는 내부 통제입니다. 이건 틀렸네요. 이건 틀렸고, 프리드리는 외제가 아니라 내재가 돼야 돼요. 내재 강조한 게 프리드리, 외제 객관 강조한 게 파이너죠. 답은 기억만 맞았네요. 둘이 54년도 논쟁인데 이분은 영국의 정치학자, 이분은 미국의 심리학자야. 전통 책임, 현대 책임이야. 그리고 감사원 조심해야 돼. 감사원 우리는 행정부 안에 있기 때문에 외부가 아니라 내부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 두 분이니까 논쟁은 내부에 있는가 외부에 있는가, 강한가 약한가. 내부에 있으면서 강한 게 계층 책임, 상사한테 지는 책임. 내부에 있으면서 약한 게 윤리 같은 것들. 외부에 있으면서 강한 게 의회가 만들었으니까 외부에 있으면 약한 게 정치 대응성이에요. 네 가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학자 얘기들은 되게 7급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통제는 뭐라고? 어떤 기준이 있어. 네가 기준에 따랐나 안 따랐나 확인해 보는 거야. 이거는 내부 사람이 할 수 있고 외부 사람이 할 수 있겠죠. 행정부 안에 있으면 내부 통제, 행정부 밖에 있으면 외부 통제입니다. 조심할 게 옴부즈만이야. 옴부즈만은 원래는 의회 소속이니까 외부 통제이지만 우리나라 옴부즈만 국민권익위는 행정부, 국무총리 소속이기 때문에 내부 통제예요. 또 원래 감사는 의회 소속이 돼야 되는데 감사원이 우리나라 지금 행정부 소속이니까 내부 통제야.
그래서 둘이 국민권익위와 감사원은 행정부 안에 있기 때문에 내부 통제지만 직무상 독립적이기 때문에 독립통제기관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가겠습니다. 외부네요. 틀렸지 기억은. 행정안전부는 행정부 안에 있으니까 내부가 돼야 돼. 국회는 외부가 돼야 되겠네. 니은은 맞았죠. 기재부는 행정부 안이니까 내부가 되고 국민들이 하는 거니까 소송이잖아. 법원이 하는 거야 지금. 행정심판이란 내부 통제예요. 왜 행정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행정소송이라면 사법부 소속이니까 이거는 사법부니까 외부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내부겠죠, 당연히.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단체니까 외부겠죠.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은 행정부 안에 있으니까 내부겠지. 언론은 역시 외부겠죠. 답을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왔네. 국회 국정감사니까 국회는 외부죠.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치? 법에 근거가 있다는 게 아니라 법률적 효과가 나온단 말이야. 공식이야. 공식이야. 그래서 공식이라는 거는 제도적이고 법적 권한도 존재하고 법률 효과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부 공식이고요. 반면에 국무조정실은 행정부 안에 있으니까 내부지만은 그 법률 효과 있는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공식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공식이 돼야 되고요. 시민단체는 외부고 비공식입니다. 답은 2번이 틀렸네요. 감사원의 정기감사는 감사원 행정부 안에 있으니까 내부고요. 어떤 구속력 있는 결정할 수 있으니까 역시 공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기관이 법률에 근거가 있다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지? 공식 통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적으로 쟤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 그 얘기예요. 그렇지? 분명히 어때요? 우리나라 대표관료제는 균형인사정책이라고 해서 분명 공식제도 맞잖아요. 그렇지? 또 행정부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내부 맞잖아. 근데 균형인사제도에서 어떤 내가 누구 대표로 장애인 대표로 들어왔어. 근데 내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쟤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교재, 유종희 교수님 교재에 보시면은 대표관료제는 내부지만 비공식 통제예요. 왜? 내가 어떤 사회 대표로 들어왔다고 해서 누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됐지? 자, 갑니다. 위임 입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의회가 법을 잘 못 만든다는 거잖아. 그럼 입법국가에서 행정국가로 넘어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사법부는 행정처분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행정소송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부당의 문제가 있는데 사실 부당의 문제는 안 되고 위법밖에 안 되지. 근데 이걸 틀게 고치지 않았어요. 사실 정확히 말한다면 부당의 문제는 소송 대상이 안 되고 위법의 문제를 소송 대상으로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답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더 틀린 게 있어서 그래요. 행정부는 감사원의 국정감사원 아니야. 국정감사권은 국회 겁니다. 내부 통제는 맞지만 국정감사권 아닙니다. 그래서 세모와 X가 있다면은 X가 더 틀렸기 때문에 이건 아예 틀렸잖아 그냥. 답은 3번이었습니다. 물론 2번 문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당의 문제는 행정심판에서만 가능한 거지 행정소송은 안 되잖아요. 사법부니까 위법의 문제만 할 수 있는 거지 부당의 문제는 안 되는데 일로 들어와 있네요. 입법부는 법률제정권, 예산 조심해 편성권은 아니야. 심의의결권이에요. 편성은 누가 할 거니까 행정부 할 거니까요. 법률제정권 통해서 견제하는 거 맞고요. 자, 민중통제, 언론, 정당, 직업윤리는 공무원의 윤리니까 이거는 민중통제가 아니라 내부통제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선거도 국민들이 하니까 민중입니다. 근데 선거는 이것도 역시 비공식으로 들어와요. 외부 비공식이다. 그러니까 선거 제도는 분명히 뭐가 맞다? 공식이 맞죠. 그치? 근데 선거 가지고 내가 너를 처벌한다든지 구속력 있게 어떤 내가 누구를 이게 안 되잖아 지금. 그래서 이거를 분류하신 분도 선거 제도를 어떻게 본다? 외부 비공식으로 봐요. 내가 이렇게 본 게 아니고 그게 그 교수님이 이렇게 본 겁니다. 외국 교수님이. 그러니까 선거권은 분명히 공식적인 제도지만 선거를 가지고 내가 그냥 투표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저 친구한테 법적으로 내가 책임 묻는 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선거도
외부 비공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거 틀렸어요. 왜 선거는 공식 아니야? 근데 왜 선거를 비공식으로 잡았지? 근데 그 외국 교수님은 선거를 민중의 비공식 통제로 봐요. 선거제도는 공식이 맞지만 이걸 통해서 어떤 구속력 있게 너를 자른다든지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선출되지 않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널 처벌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비공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외부 비공식이야. 아까 대표 관료제하고 거의 유사해요. 자, 외부 통제가 아닌 건 감사원 틀렸죠. 감사원은 행정부 안에 있다니까. 답은 1번입니다. 의회, 법원, 헌재 전부 다 그 외부죠. 그다음 요새는요. 요 의회와 국정감사, 법원과 행정명령에 대한 위법 심사 막 서로 뭐 엮어버려요. 헌재는 맞는데 권한쟁의는 헌재죠. 뭐 법원의 권한쟁의다. 대법원의 권한쟁의 틀렸어. 그러면 대법원은 권한쟁의는 안 돼요. 기관쟁의는 되죠. 기관쟁의는 대법원, 권한쟁의는 헌재니까요. 자, 독립통제기관은 행정부 안에 있어. 근데 직무상 독립이야. 감사원과 국민권익위가 대표적이야. 그래서 행정기관, 대통령, 외부기관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분명 행정부 소속이지만 독자성이 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야. 헌재는 헌법을 수호한다. 부당한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그래서 헌법 소원이라든지 위헌법률 심판이라든지 권한쟁의 같은 걸 통해서 또는 탄핵 심판도 하죠. 행정부를 통제하는 거 맞습니다. 교차기능 조직은 총괄 조직이야. 행정부 안에 있으면서 여러 부서를 총괄하는 거야. 대표인 게 기재부 또는 인혁처 이런 애들이에요. 참모 조직들이다 보니까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행정부 내에서 행정수반의 명령을 받아야 되겠죠. 틀렸죠. 참모 조직은 맞고요. 행정 전반 관리를 분담한 참모 이것까지 맞았어. 내부의 통제도 맞지만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내부 통제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자, 우리나라 국민권익위는 옴부즈만이에요. 맞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하고, 상임위원들은 그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합니다. 어차피 5급 이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야. 누가 임명 제청하냐가 문제인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소속이니까 국무총리가 임명 제청하지만 직무상 독립이다 보니까 상임위원들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위원장이 임명 제청해요. 위원장이 장관급이에요. 자, 답은 그래서 누가 틀렸다? 3번 틀렸습니다. 내려갈게요. 옳은 거 찾는 거네요. 행정기관 공무원의 직무감찰,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 맞죠? 언니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만 직무감찰합니다. 국회라든지 법원은 안 돼요. 답은 1번이고요. 권위주의 문화라는 거는 윗사람을 아랫사람이 통제할 수 없고, 또 권위주의라는 건 행정부를 외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내부도 어렵고 외부도 어렵겠죠. 그렇지? 맞는 말이고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틀렸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권위주의 문화라면은 행정부가 더 세기 때문에 외부 통제도 잘 안 되고 윗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통제하기도 어렵겠지. 맞는 말이고, 헌재는 아까 봤듯이 권한쟁의라든지 탄핵 심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위헌 법률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행정을 통제합니다. 입법부가 여당이 더 많다. 여당은 여당이라는 것은 행정부하고 연결돼 있잖아 지금.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을 여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더 많다면은 대통령을 옹호해 주겠지. 대통령을 감시하거나 통제는 안 되겠죠. 그치? 지금 야당이 더 많잖아. 지금 민주당이 야당인데 걔가 더 많으니까 대통령을 통제하기 쉬운 거지. 만약에 국민의힘이 더 많다면은 결국 윤석열을 대통령 속한 당이 더 많은 거잖아요. 통제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많을 때가 통제가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뭐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걸 물어봤네요. 자, 이걸 물어보니까 이건 감사원 잘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밑에 있죠. 전문성도 있고 합법성 말고 한목적성도 있네요. 일단 시민은 안 돼요. 전문성이 없고요.
입법부는 역시 전문성이 없고 한목적성은 안 되겠지. 한목적성은 뭐 된다고 하더라도 뭐 전문성 떨어질 거고요. 사법부는 합법성만 되지 한목적성은 안 되겠죠. 누구다?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례 문제 많이 물어봤지만 대개 답은 국민권익위 아니면 감사원입니다. 내려갈게요. 자, 역시 내부 통제네요. 감사원 들어가야 되고 국민권익위 들어갑니다. 행안부 들어갑니다. 이거는 대통령 소속, 국무총리 소속, 역시 이거 행정부니까 들어와야 되고 국회는 아니고 헌재 독립이죠. 기역과 리을, 미음이 돼야 됩니다. 3번이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통제고, 그 다음에 통제 기관 중에 독자로 따로 나올 수 있는 게 옴부즈만입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은 원래 의미의 옴부즈만 스웨덴형하고 변형된 옴부즈만 프랑스형인데 우리는 프랑스형이야. 의회 소속이 아니라 행정부 소속이고, 의회 소속이라면은 직무상 독립을 하려면 헌법기관이 돼야 되고 행정부 소속이니까 법률기관이 우리나라는 이걸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옴부즈만 물어본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옴부즈만 물어본 건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